우리의 우주는 뒤집어진 블랙홀과 비슷하다. 블랙홀의 경우는 일방통행 경계선을 안으로 넘으면 두 번 다시 볼 수 없고, 우리의 우주는 일방통행 경계선을 바깥으로 넘으면 두 번 다시 볼 수 없다. 즉, 블랙홀을 에워싸고 있는 사건 지평선처럼 우리의 우주에도 일종의 사건 지평선이 존재하는 셈이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블랙홀로 빨려 들어간 모든 물체의 정보가 사건 지평선의 표면에 저장되는 것처럼 우주에 존재하는 만물의 정보도 우주를 에워싼 2차원 표면에 저장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럴지도 모른다. 만일 그렇다면 3차원 우주는 2차원 우주가 투영된 환상에 불과하다. 우리 눈에 보이는 우주는 2차원 실체가 홀로그램으로 투영된 3차원 그림자일 뿐이다. 물리학자들이 이런 황당한 이야기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무엇일까? 홀로그램 우주를 수용하면 3차원뿐만 아니라 중력까지도 환상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실제라고 하늘같이 믿고 있는 이 힘은 우주의 경계에 저장된 2차원 데이터를 해석하기 위해 도입한 인공물일지도 모른다. 만일 중력이 실제가 아니라면 굳이 다른 힘과 통일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모든 물리학자들이 그토록 애타게 찾아온 만물의 이론은 이미 우리 손에 들어와 있는지도 모른다. 오늘의 문장은 영국의 과학 저널리스트 폴 센의 아인슈타인의 냉장고에서 가져왔습니다. 에너지의 발견부터 엔트로피를 거쳐 정보 이론과 블랙홀까지 연력학의 역사를 과학의 최종장을 향한 대서사시처럼 풀어내고 있는데요. 연력학의 창시자로 불리는 사디 카르노에서 블랙홀 연구의 대가 스티븐 호킹까지 13명의 과학 영웅들이 각 장의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엔트로피 개념을 정리해보자는 소박한 계획으로 펼친 책에서 거의 모든 과학의 역사를 들여다본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로 재밌는 독서가 되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연력학은 범우주적으로 통용되는 유일한 이론이다. 다른 이론이 모두 사라진다고 해도 연력학만은 우주의 섭리를 담은 이론으로 끝까지 살아남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윌리엄 톰슨은 연력학을 연구하다 우주의 종말을 예견했고, 루트비 볼츠만은 엔트로피에 대한 통계적 서술이 옳다면 관측 가능한 우주는 과거 언젠가 한순간에 태어났어야 한다고 추론했습니다. 천문학자들보다 수십 년 앞서서 빅뱅을 도입한 것이죠. 아인슈타인은 연력학에서 영감을 얻어 특수 상대성 이론을 착안했고, 클로드 세너는 엔트로피를 상정하는 방식으로 정보의 통계적 패턴을 비트로 암호화했습니다. 앨런 튜링은 엔트로피는 항상 증가한다는 연력학 제2 법칙을 바탕으로 생명체의 형성 과정을 수학 논리로 설명했지요. 연력학은 거의 모든 것의 거동 방식을 설명하는 데 필요한 학문이었던 것입니다. 엔트로피에 대한 오해는 이 책을 통해 확실히 풀렸습니다. 엔트로피 개념을 처음 들었을 때 무질서도라는 명명으로 인해 엔트로피가 증가하면 우주에 쓰레기가 가득 쌓이는 것 아닌가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엔트로피는 단순히 무질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엔트로피는 열이 퍼져나가는 정도를 나타내는 개념입니다. 여러 개의 방이 있는 커다란 저택을 상상해 봅시다. 일부 방은 난방기가 설치되어 따뜻하고 나머지 방들은 아주 추운 상태입니다. 이제 난방기를 끄고 방 사이의 문들을 모두 열면 따뜻한 방의 열기가 차가운 방으로 유입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모든 방의 온도가 같아집니다. 아직 열이 몇 개의 방에 집중된 초기 상태, 이때를 엔트로피가 낮은 상태로 정의하면 각 방들의 열의 분포가 균일해질수록 엔트로피가 증가한다고 보는 것이죠. 입자들이 질서를 갖춰 배열되어 있다가 온도 차이가 생기면서 다른 입자들과 섞이고
셀 수 없는 수많은 경우의 수로 배열을 바꿔가는 과정을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과정으로 보는 것입니다. 유리컵의 입자들이 질서를 이루며 배열되어 있을 때와 바닥에 떨어져 깨져버렸을 때 입자 배열이 달라집니다. 시간을 거슬러 다시 멀쩡한 유리컵이 되는 경우의 수도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런 배열을 가질 수 있는 확률이 극히 희박할 뿐입니다. 엔트로피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지만 증가할 확률이 훨씬 높다는 것. 우주의 엔트로피는 증가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것이 연력학 제2법칙입니다. 엔트로피 법칙은 블랙홀에도 적용됩니다. 주변의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기이한 천체 블랙홀은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추론되었고 최근에는 사진까지 찍히면서 실제하는 천체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블랙홀을 연구하던 스티븐 호킹은 블랙홀과 엔트로피 사이의 유사성을 발견합니다. 제이콥 베켄슈타인도 블랙홀의 엔트로피가 사건 지평선의 면적에 비례한다고 주장했지요. 호킹은 블랙홀에서 방출되는 복사열의 온도를 구체적으로 계산했고 그 값은 사건 지평선의 면적 증가분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사건 지평선의 면적이 곧 블랙홀의 엔트로피였던 것입니다. 여전히 아리송하지만 여기에는 우주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엔트로피는 3차원 공간을 배경으로 한 배열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3차원 공간에서 발생한 양이 어떻게 사건 지평선이라는 2차원 공면에 담길 수 있다는 것일까요? 정보이론에 등장하는 비트나 큐비트로 새겨진다는 의미일까요? 물리학자들은 사건 지평선을 홀로그램에 비유하곤 합니다. 홀로그램은 3차원 입체 영상을 재현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2차원 평면에 담는 기술입니다. 홀로그램으로 입체 영상을 재현하면 관람자는 그 주변을 한 바퀴 돌며 모든 각도에서 피사체를 바라볼 수 있지요. 입체 영상에 관한 모든 정보는 3차원이 아닌 2차원 평면 필름에 저장됩니다. 물리학자들은 사건 지평선에 저장된 2차원 정보를 블랙홀 안으로 사라진 3차원 정보보다 더욱 현실적인 정보로 간주한다고 합니다. 우리 우주의 모든 정보가 우주를 에워싸고 있는 2차원 공면에 저장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우주가 점점 빠르게 팽창하고 있는 이유도 새로운 배열을 거듭하고 있는 엔트로피 증가분이 계속해서 반영되고 있기 때문이지요. 어디까지나 추론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과학의 역사와 만물의 거동 방식을 연력학으로 설명하는 이야기의 끝에서 만나는 홀로그램 우주론은 어쩐지 의미심장합니다. 이 모든 게 홀로그램이라면 열의 실체도 중력의 실체도 환상에 불과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니까요. 만물의 이론이 생명체의 거동 방식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혹은 너무 가까이 있어서 잘 안 보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적절한 규모와 거리, 적절한 온도와 힘의 공간에서 우리가 보고 만지고 울고 웃는 세계가 펼쳐지는 것일 테니까요. 저자는 연력학이 기초과학에서 얼마나 중요한 분야인지 강조하고 지구를 파괴하지 않으면서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올바른 연력학 정보를 바탕으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냉장고처럼 가깝고 소중한 과학, 연력학의 세계가 차곡차곡 담긴 아인슈타인의 냉장고를 한번 열어보길 추천합니다. 오늘도 변화를 이끌어내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